은퇴 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피자집 사장님이 된 이유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종이컵처럼 얇고 가벼웠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에 앉아 있던 첫날. 그는 창밖만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시계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려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를 정리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직함으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을 때 그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은퇴는 자유라고들 말하지만 그에게 자유는 방향 없는 바다 같았습니다. 그는 쉰을 넘겨 은퇴했습니다. 조기 은퇴도 아니었고 큰 자산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금은 아직 멀었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다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길어질수록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자꾸만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장사였습니다. 특별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피자집 하나 해야지라는 말. 그 말은 농담처럼 오갔지만 은퇴 후에는 유일한 선택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찾아다녔고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간단한 조리 본사 지원이라는 말들은 그의 불안을 잠시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동네 상가에 피자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올라가던 날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불릴 이름이 생겼고 다시 바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달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왔고 동네 주민들이 호기심에 들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오븐 앞에 서 있었고 밀가루 반죽 냄새가 옷에 배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일 낮은 텅 비었고 주말 저녁에만 몰리는 주문은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밤늦게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남지 않았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배달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그가 기대했던 노후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피자집을 운영했던 또 다른 6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부하 직원도 많았지만 가게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왔고 실수 하나에도 손님의 불만을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밤샘 근무도 견뎠지만 지금은 연속된 장시간 노동이 몸에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의 매출은 그대로 사라졌고 고정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돈보다 무서운 것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 피자집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역할을 잃었다는 불안.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앞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보아온 선택을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장사의 무게를 충분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설명했지만 체력과 외로움과 책임의 무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피자집 사장이 된 이유를 묻자 그들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회사 밖에 삶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게 다른 삶을 고민하게 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은퇴 후의 선택은 하나뿐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한 장사의 실패담이 아니라 은퇴라는 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피자 오븐 앞에 서 있는 은퇴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선택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면 그 선택지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환에는 준비와 질문이 필요합니다. 피자집 사장님이 된 이유를 되묻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다른 길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피자집 사장이 된 은퇴자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은퇴 구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했다기보다는 밀려난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문을 두드린 결과라는 점에서 이 선택은 매우 보편적이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소득은 끊기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연금은 아직 멀고 자산은 불안정하며 하루를 채울 역할은 사라진다. 이 공백을 견디기 어려운 이들에게 자영업은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보인다. 손에 잡히는 공간이 있고 명함 대신 간판이 생기며 매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자영업은 은퇴자의 불안을 잠시 가려준다. 그러나 이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자영업은 은퇴자의 시간을 채워주지만 체력과 감정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특히 외식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며 작은 변수에도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젊을 때는 감당하던 리듬이 나이가 들수록 부담으로 바뀐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과 예측 불가능한 매출 변동은 은퇴자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압박한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설명회에서 듣는 수치는 평균이고 성공 사례는 일부다. 그러나 실패의 확률과 그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퇴 후 자영업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을 수 있어서가 아니야.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은퇴 후의 실패는 생활 자체를 위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준비의 부재 때문이다. 직장에 있을 때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여유는 거의 없다. 회사는 현재의 성과를 요구하고 개인은 미래를 미룬다. 그러다 어느 날 퇴직 통보를 받고 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가장 많이 본 길,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길로 향한다. 치킨집, 피자집, 카페, 편의점 같은 선택이 반복되는 이유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간과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다. 소득의 공백보다 더 큰 것은 하루를 채울 의미의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성급한 결정을 부른다. 자영업은 그 불안을 즉각적으로 덮어주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일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고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감당 가능한 리듬이다. 모든 은퇴자가 장사를 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은퇴 후 자영업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체력과 성향, 자산 구조와 가족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작은 실험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 은퇴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긴 전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서두를수록 선택은 거칠어지고 그대가는 커진다. 피자집 사장이 된 이유를 묻는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는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늦은 후회가 아니라 조금 더 이른 고민이 되기를 바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선택이 생존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다.